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수요일 클릭 102.1 진행의 안효경입니다.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기본법 시행에 맞춰서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준비해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푸른 커피 생활협동조합 만나보겠습니다. 한식, 일식, 레스토랑, 커피숍 경영하시는 분들의 동반자 FM 주방마트. 주방 설비에서 각종 그릇 및 식자재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최상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역전 로터리 FM 주방마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푸르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 아래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행복하고 평안한 공간. 순천 탑 웨딩홀 061-751-9500. 12월 1일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뜻 있는 5명 이상이 모이면요,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준비해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름은요, 푸른 커피 생활협동조합이고요. 사단법인 푸른 청소년 육성개발원 김성현 청년 지도사와 그리고 학생들 만나서요. 어떤 조직인지 그간의 준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일단 우리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청소년 생활협동조합 만들기 담당을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쳐도 돼요? 그리고요, 학생 3명과 동행을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만나보죠. 누가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을 꿈꾸는 푸른색협회 회장 추미진입니다. 회장님 나오셨네요. 박수! 네, 추미진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을 꿈꾸는 푸른색협의 안예슬입니다. 네, 안예슬 학생도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한 분 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을 꿈꾸는 푸른색협의 김혜연입니다. 김혜연 학생.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곡성군에 있는 거죠? 네, 곡성군에. 그래서 있습니다. 곡성에서부터 이 시간에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성현 선생님께서. 네. 일단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협동이라는 게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이라는 뜻이고요. 조합이라는 게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결합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이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 가지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를 조금 그 차이점을 네. 이야기해 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일반 그 주식회사 하면 일반 드라마에서 보면 주식이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 대표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금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많은 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출자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게 상관없이 1인 1표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많이 한 친구랑 출자를 적게 했든 똑같이 1인 1표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조직 안에서 갖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죠. 네, 12월 1일, 시행됐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 협동조합 기본 골자에 의하면 그야말로 이제 5사람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전에 기존에 그 협동조합 하면 농협, 수협, 이렇게 산림조합 등은 기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인원 한 300명 이상, 500명 이상 그리고 출자금이 많은 금액을 해야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바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5인도 구성을 가능하고요. 작은 출자금도 협동조합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바뀐 내용인 것 같습니다. 5명 이상이면 이제 누구라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이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를 대표적으로 보면 미그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는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을 유통 마진을 줄여서 경쟁자보다 40% 무려 40%나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 협동조합인데요. 그 직원이 8만 3천 명에 이르고요. 그 총 매출액이 무려 3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은 곧 그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지분주이기도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주인이 오늘 나온 이렇게 청소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의미가 있죠. 그 궁금한 게 청소년들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뭐 명시가 있어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고요.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조금 힘을 많이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배경 아래 청소년 제1호 협동조합이 전남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곡성이라는 작은 군에서 박수 치셔도 돼요. 그 이름이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푸른 커피 생협이에요. 네, 이번 연도에는 커피를 주제로 해서 푸른 커피가 들어갔고요. 저희 이제 내년에는 푸른 생협으로. 네, 그 정식 명칭은 내일을 꿈꾸는 푸른 생협입니다. 네. 시작은 커피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네, 그렇죠.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내년에는 커피를 한 테마로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을 주제로 해서 또 다른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이 생겼다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셨어요? 어떠한 설문지에 따르면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90% 이상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를 지향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농촌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농촌에 비전을 품고 농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거에서 이게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활활동을 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자신들의 꿈을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우리 회장님. 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낯설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은 낯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은 낯설진 않지만 처음에 그 공문과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많이 낯설어서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니까 이것도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활동은 5월 초부터 해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 뒤로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하면서 공정무역하고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했었어요. 확실히 주인답네요. 여성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프로그램의 그 주체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아야 되고요. 기획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 학생들인가요? 네,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옥과고등학교. 그러면 옥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곡성의 다른 고등학교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곡성고등학교라든지 곡성에 있는 한 3개 이상 고등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네. 중학교도 한 2개 정도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푸른 커피 생협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네, 내년에는 맞습니다. 푸른 생협으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첫 아이템을 커피로 잡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곡성에서 커피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커피 생산국의 실정이 꼭 우리 농촌 지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커피 생산국에서는 커피를 수확하는 일을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담당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적게 주고.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커피가 유명해지면서 커피가 많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기업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커피를 수매하지 않는 등 횡포로 인해서 현재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는 고사하고 하루 끼니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공정무역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커피, 그리고 한국 YMCA의 피스 커피 등이 바로 이런 공정무역의 가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뜻을 담아서 네, 그렇죠. 커피라는 그래서, 아이템을 생각해 봤고요. 네, 그래서 시작점으로 저희가 커피를 선정한 게 그런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상징점으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닌 일단 커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들었고 네. 구체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교육을 다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커피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출자금을 얼마나 내셨어요, 들? 학생들? 네, 저희는 일단 학생이다 보니까 네. 1인당 10,000원 이상 출자하기로 정했고 용돈을 많이 모은 친구는 더 많이 출자해도 되기로 그런 식으로 정해놨지만 지금 이게 협동조합이니까 일반 네. 기업은 많이 출자한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 협동조합은 1인 1표이기 때문에 많이 출자하거나 적게 출자하거나 똑같이 한 표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회장님, 네. 추미진 회장님은 10,000원 출자하셨어요? 기본적으로 10,000원은 출자했죠. 예술량은? 네. 예술량도 10,000원? 네. 내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출자금을 냈다라는 것, 혜원이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최초에는 한 30명이 시작했는데요.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한 16명 정도가 16명? 남아있고요. 16명이 지금 출자를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을 여러 가지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네. 커피를 가지고 아이템을 잡았으니까 커피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을 것 같고 커피에 대해서는 이보다 달인이 없겠다 싶은데 커피 관련해서는 어떤 공부를 했어요? 일단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필기 시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바리스타 과정도 네, 그러면? 네, 네. 오. 이제 커피 만드는 법들도 배우고 커피 원두를요. 생두를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로스팅을 하면은 10원짜리 생두가 100원짜리 원두로 탈바꿈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배웠어요. 커피는 그러면 16명 조합원들이 다 다룰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 정도는 쉽게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역사회 그 커피 봉사활동도 여러 번 했다고요, 벌써? 네. 네.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면서 얻게 된 기술을 통해서 일일 찻집을 운영하였고, 또 곡성 효문화축제 기간에는요, 체험과 카페 형태의 부스를 운영하였어요. 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네. 이제 준비 과정은 이렇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의미도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아이템으로 이제 진행할 거니까 커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네. 거주지가 되어주셔서 거기에 동아리방을 활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조금 공간을 지원해주기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12월 달에 법인 등록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내년에는 신규 조합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그런 과정을 일단 청소년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총회를 거쳐서 네. 각자 회의를 통해서 다수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튼튼하게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하기야 지금 협동조합이 네네. 구성이 된 상태고요.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커피로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커피가 아니고 지역 농특산물이 되는 것도 네네. 뭐 고려해 볼 것이고 거기에 아까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이나 수익금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익금을 발생을 하면 아이들 회의를 통해서 일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자라고는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일단 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문제가 요즘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뭐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뭐 밑반찬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단순히 수익금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모델로 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모델로 삼는 협동조합은요, 해외에 바르셀로나 혹시 아실까요? 축구팀인데요. 네. 네. 거기 바르셀로나가 축구 클럽인데 시민 정신을 대표하기 위해서 유니폼에 광고를 안 실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이 지금은 있는데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유니폼에. 그 로고가 바로 유니세프 로고가 찍혀 있는데요. 유니세프가 전 세계 아동들을 구호단체죠? 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바르셀로나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C 바르셀로나가 네, 협동조합이에요? 네.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썬키스트. 네. 그래서 저희도 바르셀로나처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치를 중요시하는 청소년 성화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건 없어요. 네. 12월 1일에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시행을 이제 1년 전에 알렸는데 그때부터 준비해온 작업이고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저희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참 똘똘한 친구들. 무엇보다 농촌의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협동조합 안에 녹아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보를 우리 학생들이 멋있게 한번 해줘 보세요. 다 같이 준비하셨어요?
네, 어른들은 청소년이라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의 걱정처럼 푸른 생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진 않지만 청소년의 패기와 자신감, 국내 최초라는 자부심으로 친구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푸른 생협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제1호 청소년 협동조합입니다. 푸른 커피 생활협동조합 오늘 김성현 청소년 지도선생님 그리고 3명의 학생들 우리 김혜연 양, 안예슬 양 그리고 추미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클릭 102.1에서는 푸른 커피 생활협동조합과의 특별한 만남 가져봤는데요. 이 협동조합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